대장동 의혹으로 지금은 구속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 하나가 나왔는데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그런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일단 교정당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유동규 전 본부장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수면제를 먹었고 구치소 방 안에서 유서도 남겼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왜 이렇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인데 구치소 안에서 뭐 아직 본인 주장이라 합니다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실이라면 대체 대장동과 관련된 진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크고 무서운 것이길래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금 본인의 어떤 이 신변에 위협을 가하면서 이런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관련해서 또는 성남시나 경기도의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아는 게 있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털어놓으면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잘 또 달래가면서 진술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코 이 진실은 가두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민주당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또 구속되지 않은 핵심 관계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알고 있는 게 무엇이든 다 진실을 털어놓는 것만이 국민들 앞에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 전 본부장 측 주장 중에는 알려지기로는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면 구속기한이 만료됐는데 일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길게는 또 6개월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맡긴 휴대전화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피해를 주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일 수도 있고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고 동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어쨌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6개월 더 구속되게 되니까 그것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무죄 변론을 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백하고 양형 변론을 하는 경우라면은 6개월 더 구속됐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상되는 선고형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지금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는 수면제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가 맞다면은 그 반입 경위를 명확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 전 본부장 주장처럼 수면제를 먹고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글쎄 이 부분도 저희가 방송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게 맞다면 어떻게 여기로 반입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2018년에 감사원이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금지물품 반입 사례, 교정시설의 반입 사례를 보니까 적발 사례만 138건입니다. 미적발 사례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루트를 보면은 교도 작업을 한 위탁한 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도관을 통해서 반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로가 그러하니까
철저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면제를 어떻게 반입받았는지 자체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그 수면제를 준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단순 치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의사가 진단할 때 1회분에 한해서만 그 약이 제공되고 또 교도관이 그 먹는 과정까지 다 보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 원칙을 어겨서 상당량의 그 극단적 선택이 가능한 수면제를 확보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 개인의 그 선택을 위해서 제공됐냐 그렇게 보지 않고 더 덜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여성도 재판에 넘겨지는 걸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덜 교수님, 뭐 이 부분이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글쎄요,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인실 부분에서 다른 키맨들의 영향에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현재 뭐 이것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이 재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추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유동규 씨가 제대로 수사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야말로 다른 혐의로 이렇게 그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검찰의 편법을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대로 수사를 협조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을 좀 괴롭히는 거죠. 주위 사람들 괴롭혀갖고 수사에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시도했다고 예. 변호인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본질과는 관계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사실관계 하나를 바로 접근하고는 민주당 측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그날 새벽에 이재명 전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무근이다. 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 전화 메시지 받은 적 없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가 있는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도 만나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좌우 모두 강성 지지자들이 문제다. 검수완박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광주의 딸이 권은희 의원에서 양양제 의원으로 바뀌었네요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예. 국민은 물가로 힘든데 정치판은 꼼수 정치판으로 완판하고 싶은가? 예. 이참에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소통은 예능 프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론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